네, 안녕하세요. 해안서울안과의 정태영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안서울안과 김영준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좀 특별한 대화를 좀 해볼까 합니다. 페놉틱스 프로라고 아마 알콘에서 새로운 렌즈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또 내용을 좀 소개해 주셨던 게 있더라고요. 네, 비욘디 채널에서 네. 소개를 해드릴 기회가 있었죠. 네,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또 우리 많은 환자분들이 관심이 많을 만한 렌즈고 또 실제로 저희 안과 의사들도 관심이 많은 렌즈다 보니까 간략하게나마 렌즈를 좀 소개해 주시고 그 렌즈에 대한 어떠한 장단점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알려드린다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들 네. 좀 얘기 나누면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데, 사이드 테이블이 있는데 저희 병원에 전시가 되어 있는 책입니다. 네, Through My Eyes라고 네. 그 닥터 찰스 켈만 아시죠? 네, 여기 보시면은 켈만이라고 아마 안과 선생님들은 잘 알만한 켈만 팁, 백내장 수술할 때 켈만 팁이라고 하는 그분이 지은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초음파 백내장 수술, 초음파 유화술을 처음 발명하신 미국 의사신데 네. 그분이 어떻게 그걸 발명하게 되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자서전 성격의 책인데요. 네. 이게 80년대 한 중반쯤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30년도 넘은 40년이 거의 다 된 그런 책인데요. 중고 시장에서 어렵사리 구했습니다. 네. 아주 뜻깊은 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전에는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눈을 거의 한 10mm 이상 열어서 ECC라는 엑스캡이라는 기술로 수술을 했었는데 작은 한 3mm 되는 정도 되는 창상을 통해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굉장히 고마운 분인 거죠. 백내장 수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뭐 그런 기술인데 굉장히 엉뚱하게 우연한 기회에 치과에 가셨다가 그 치석 제거하는 프로브였나요? 뭐 그런 거를 보고서 저걸로 백내장 단단해진 백내장을 깨면 잘게 부셔서 해서 흡입해내면은 작은 상처로 수술을 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아이디어를 얻으셨다고 하죠. 네.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영감을 얻으셔서 네. 또 굉장히 끈질기게 반대도 많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끈질기게 노력을 하셔서 이런 그 인류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발명을 성공하신 그런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이런 좋은 장비가 나온 이후에 사실은 백내장이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데는 다양한 렌즈들이 소개되면서 발전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이제 페놉틱스 프로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이제 페놉틱스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렌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그런 다초점 인공 수정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또 저희가 페놉틱스하고는 약간 좀 인연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한국에서 페놉틱스가 처음 이제 론칭이 되고 조금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이제 알려나가기 시작할 때 국내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저희가 같이 연구를 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 혹시 기억나실까요? 네네. 그때 다기관 연구를 했었죠. 네. 2018년도 초부터 해서 환자들을 모집을 해서 페놉틱스죠. 페놉틱스 수술을 하고 그 임상 결과를 굉장히 철저하게 측정을 해서 그 데이터를 모아서 논문을 작성하고 학술지에 발표를 했던 그런 경험인데 그때 같이 연구를 하시죠? 맞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 기억에는 저희가 CI라고 얘기하는데 Chief Investigator로서 하고 저희는 이제 다른 공동 연구를 같이 진행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때 아산에서 이제 뜻한 바가 있어서 나오시는 바람에 이제 중간에 연구를 이제 이어가다가 좀 바톤을 넘겨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페놉틱스 하면은 또 좀 굉장히 의미 있는 렌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였었고요. 다기관 다초점 렌즈를 이용한 다기관 연구라는 게 의미 있지만 연구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당시에 거의 전무했었거든요. 근데 거의 처음으로 할 수 있었고 그 결과도 굉장히 잘 나와서 그게 성공적으로 페놉틱스가 우리나라에서 사용될 수 있었던 거에 밑거름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연구 이후로 사실은 그 약점도 좀 있고 또 대중적으로 많이 그렇게 사용되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 아마 많은 안과 선생님들이 특히 이 페놉틱스로 인해서 다초점 렌즈를 많이 사용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 페놉틱스가 그렇게 많이 사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조금 이제 재료적인 이슈 때문에 살짝 좀 또 바뀐 것도 좀 있었죠. 네네. 네. 재질이 한번 업그레이드가 됐었죠. 네. 그래서 클라레온이라는 플랫폼으로 바뀌면서 아크리소프 네. 플랫폼에서 클라레온이라는 플랫폼이 바뀌면서 네. 전체적인 모양은 유지하는데 네. 재질 자체가 조금 더 안정적인 재질로 네. 바뀌면서 지금 현재에 이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페놉틱스는 정말 좋은 렌즈라서 네.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전 세계 표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나오는 인공수정체들이 보면은 페놉틱스랑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페놉틱스 대비해서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또 뭐 비슷하고 뭐 그런 점들을 얘기를 할 정도로 그냥 레퍼런스가 되고 있는 그런 렌즈인데 그 페놉틱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페놉틱스 프로가 프로를 나온 출시하게 거죠. 됐으니까 굉장히 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페놉틱스가 이렇게 오래전부터 쓰이는 렌즈인데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단순하게 페놉틱스를 쓴다 하면은 되게 옛날 렌즈를 쓴다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또 이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페놉틱스 프로의 경우에는 또 많은 부분에서의 업그레이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좀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 그 중요한 사항들이 좀 좋아진 업그레이드가 있는 것 같은데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점, 그리고 회사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점이 네. 전체적인 빛 사용률이 늘었다. 네. 그래서 다초점 렌즈 특성상 빛을 전체를 다 써서 한 초점에 맺히지 못하고 나눠서 쓰다 보니까 네. 그 초점을 맺지 못하고 흩어지는 빛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과거에 뭐 10% 이상 많게 보면은 뭐 20% 가까이까지도 그렇게 됐었거든요. 초기 렌즈들은 초기는 그렇게 그렇죠. 됐습니다. 예. 네. 그 빛 사용률을 높였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띄는 점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이제 다초점 렌즈를 넣고 나면은 많이 뿌옇고 안 보인다는 얘기들을 하고 특히 어두운 데서는 잘 안 보인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는 렌즈들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예전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편함은 많이 감소된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빛 번짐이 줄고 사용률이 늘면은 빛 네. 사용률이 늘면은 빛 번짐이 좀 줄어들었다. 서로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요인들이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빛 사용률이 88%에서 네. 94%로 늘었다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페놉틱스 프로에서. 네. 그러니까 12% 정도 손실이 되던 거를 6%로 줄였으니까 절반으로 줄였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와 좋아졌네라고 느끼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장점이 있겠죠, 분명히. 네, 저는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최근에 다른 회사들에서도 이제 개선되는 렌즈들을 보면은 빛을 조금 더 사용하기 위해서 90%가 좀 넘는 빛들을 사용하는 렌즈들이 이제 최근에는 좀 나온 렌즈들이 있는데 그런 렌즈들을 사용해 보면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빛 번짐이나 이런 야간의 불편감도 좀 줄어들고요. 조금 더 뿌옇게 보이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좀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빈도면에서는 조금 줄어드는 것 같기는 해서 방향성은 되게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 빛 사용률이 늘었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무슨 얘기냐면 빛 에너지를 배분을 할 때 그 배분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 밸런스를 또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보통은 원거리를 볼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배분을 하기 때문에 네. 뭐 50이라고 치워볼게요. 네. 그리고 중간거리, 근거리가 삼중 초점 렌즈에 20, 20이라고 치면은 예를 들면은 그럼 전체가 이제 90% 정도의 빛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지 나머지 10%는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50%를 이용해서 원거리 초점을 이용을 할 때 나머지 20, 20, 40%는 그 배경에 흩어져서 초점이 맞지 않는 이미지를 형성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대비감도 저하, 컨트라스트가 저하되는 원인이 되는 건데 지금 그러면은 가까이 볼 때는 20%의 빛을 이용을 하는데 나머지 70%는 배경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까이 볼 때는 그 대비감도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상대적으로 많은 빛이 주변에 배경에 흩어져 있게 되니까 그래서 가까이 볼 때 좀 어두운 데서는 잘 안 보인다는 말씀들을 하시고 그래서 조명을 충분히 좀 밝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가 그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빛 에너지 배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한 5% 정도 빛 에너지 사용을 늘렸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디다 쓸지가 조금 관건이 될 텐데, 페노틱스 프로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 시력, 그다음 원거리와 중간거리에 항상 좀 잘 안 보이는 1m 전후에서 안 보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쪽 부분을 볼 수 있도록 에너지를 썼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지금 자료가 나와 있어서, 그러면 원거리 시력이 조금 더 선명해지는 거죠. 네. 50대 40이었던 게 55대 40이 되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대비감도도 증가하는데요. 근거리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맞아요. 근거리에 예를 들어서 20 정도를 썼는데, 그럼 나머지 50, 20, 원거리, 중간거리 70% 정도가 흩어졌는데 5%를 더 써가지고 55%, 20%를 원거리, 중간거리에 쓴다 그랬을 때 근거리에 쓰는 에너지는 똑같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근거리를 볼 때 나머지 배경이 흩어지는 거는 오히려 증가하게 되는 거죠. 네. 75 정도로 증가하다 보니까, 그러면 오히려 근거리 시력을 볼 때 컨트라스트는 약간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전체적인 빛 에너지 사용은 늘었지만 거리에 따라서는 약간 컨트라스트의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를 예를 든 겁니다. 이 숫자는 그냥 임의로 제가 예를 네, 들기 위해서 임의로 한 쓴 거, 네. 거기는 한데요. 네.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회사에서 설명한 거를 토대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근거리랑 중간거리는 변화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산란되는 빛을 그러니까 중간보다 약간 먼 1, 2m랑 원거리 쪽으로 배분을 했기 때문에 근거리 쪽에서 느끼는 차이는 크지 않고, 네. 그다음에 원거리 쪽에서 볼 때는 확연하게 좀 좋아졌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페노틱스 프로가 근거리가 더 약할 것 같지는 않고요. 기존의 페노틱스랑 유사한 정도의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서 새 렌즈를 선호하실 때 대부분은 가까운 데가 더 잘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새 렌즈를 많이 선택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개발되는 대부분의 다초점 렌즈들은 근거리를 보강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 원거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쪽으로, 또 빛번짐을 조금 줄이고 전반적으로 어둡지 않게 보이는 쪽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근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전 렌즈에 비해서 확연한 그러한 장점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실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빛 사용률이 늘었다 그래서 모든 거리가 다 잘 보이게 되는 건 아니고, 네. 주로 우리가 불편하게 느끼는 게 원거리에 대한 게 많았었거든요. 좀 네. 뿌옇게 보인다든지 네. 뭐 그런 것들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네. 개선이 됐을 것이다. 네. 그리고 모든 렌즈가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1m 1m 전후였거든요. 정도죠. 네. 1m 전후였는데 그 부분을 좀 보강을 해서 네. 그러면 거의 전 영역에 걸쳐서 일정 이상의 시력을 제공해 주는 건 분명히 장점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알콘사에서 제공해 준 자료긴 하지만 기존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렌즈들의 빛 사용하는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1m 전후에서는 빛을 좀 사용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된 것 같기 때문에 충분한 장점이 있는 렌즈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빛 사용률을 늘리기 위해서 최근에 설계된 렌즈들이 채택하고 있는 그런 좀 설계 방향 네. 있는 걸로 저희 네. 얘기는 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떻습니까? 이게 대해서. 광학 부분이야 뭐 김 원장님이 저보다 더 연구를 많이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게 다초점 렌즈는 보통 빛을 회절시킬 때에 계단이 있고 계단 끝이 이제 뾰족뾰족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빛을 이렇게 회절시키는데, 그때에 이제 산란되고 이제 손실되는 빛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계단 높이를 좀 조정하고 끝이 뾰족한 거를 대부분은 조금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네. 회사들마다 각자 이름들도 있고 새로운 테크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은 그렇게 해서 조금 빛 손실을 줄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게 정확할까요? 예,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네. 아주 샤프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설계한 대로 생산해내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설계한 값대로 실제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라운드 처리를 하면은 실제 설계한 데에 가깝게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설계값하고 예측한 대로 거의 비슷한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뾰족한 데서 빛이 산란이 되면서 약간 잡광 스트레일 라이크
자객 같은 게 생길 수 네. 있어서 방향성을 가진 굉장히 불편한 빛 번짐이 생길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라운드 처리함으로써 그런 빛 번짐 같은 것도 많이 줄어서 어떤 야간 빛 번짐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빛 번짐은 더 많이 줄어들었다. 네. 새로운 렌즈들이 그런 점을 볼 수 있고 대개는 최근에 나온 렌즈들이 여러 회사 공통적으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설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스타버스트를 많이 줄이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렌즈들은 대부분은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퍼지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과거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못 견뎌 하셔서 적응하시기 힘들어 하셔서 나중에 뭐 몇 개월이 지나가지고 단초점 렌즈를 교체하신 경우들도 없지 않았었는데 네. 그런 경우들은 점점 줄어들고 적응하기는 조금 더 수월해지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놉틱스 프로에 대해서 그러면은 뭐 혹시 더 뭐 빠진 내용이 없을까요? 보니까 약간의 미세한 그 뭐 굴곡을 조정을 해가지고서 전반적으로 빛 번짐을 줄였다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잘 안 알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변형시켰는지에 대한 거는요. 근데 뭐 구체적인 거는 회사의 기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잘 알려주지는 않는데요. 네. 렌즈가 나오게 되면은 네. 그 렌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광학 실험 같은 거를 네. 해서 실제적인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는 또 특성을 또 발견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연구를 좀 진행하고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다초점 렌즈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다양한 렌즈들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마다 선호하는 렌즈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렌즈를 쓰고 이런 나름대로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나름대로의 그런 원칙대로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최근에 이제 페놉틱스 프로는 아마 사용하실 것 같고 기존에 쓰는 렌즈들 중에서 나는 이런 정도 렌즈들이 비교적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각 렌즈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을 좀 파악하고 네. 또 조금 시간을 들이더라도 환자분이 어떤 점을 조금 더 필요로 하는지에 네.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그러면은 어떤 렌즈가 더 적합하겠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각 렌즈의 특성이 있는데 어떤 렌즈가 적합할 겁니다라고 권해드릴 수 있으면은 네. 그게 가장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특정 렌즈가 아주 월등하게 우수하면 다른 렌즈들은 다 쓰이지 않고 한 렌즈만 쓸 텐데 그런 상황은 아니고 한 가지 특성을 얻으면은 또 그 반대급부로 또 네. 조금 더 약해지는 특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밸런스가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 설계의 밸런스가 각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하고 가장 매치가 되는 렌즈를 쓰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렌즈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주시는군요. 최근에 나온 렌즈들은 다 일정 수준 이상의 상향 평준화돼서 네. 성능이 다 좋기는 한데 네. 조금씩 다른 특성들 네. 예를 들면 페놉틱스 같으면 1m 정도 거리면은 불편해 하셨던 분들이 이제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퍼팅 거리가 딱 그 정도 되거든요. 퍼팅할 때 공을 보는 거리. 그 네. 정도가 조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다른 거리, 팔 안쪽에 있는 뭐 40, 60cm 정도는 괜찮고 멀리도 잘 보이는데 그 거리가 제일 불편한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분들 계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페놉틱스 프로를 네.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나오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이제 렌즈들이 있는데 각각에 대한 특성에 맞춰서 선택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근 들어서 그 다초점 렌즈가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는 어쩌면은 조금 과거에 다초점 렌즈를 좀 많이 넣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한 부분들이 좀 알려지게 되면서 환자분들이 내 주변에서는 다초점 렌즈 넣고 나서 뭐 이거가 안 좋다고 하는데 단초점 렌즈를 넣는 게 좋아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빈도가 늘은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의 유행처럼 좀 많이 그 다초점 렌즈를 권해드리고 썼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네.
다초점 렌즈는 모든 환자를 위한 렌즈는 아니거든요. 네. 눈의 여러 가지 조건도 맞아야 되고 환자가 기대하고 있는 거라든지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것들 그런 것까지 잘 파악이 된 상태에서 수술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수술을 권해드리는 쪽으로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불만족스러운 환자분들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게 입소문이 퍼져가지고 다초점 렌즈라는 건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네. 적절하게 잘 시행이 됐을 때는 굉장히 삶을 또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다초점 렌즈는 안 되고 나는 단초점 렌즈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말고 본인의 어떤 나이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눈의 상태, 각막이라든지 안구건조증 상태라든지 망막 상태 이런 상태들 다 고려해서 다초점 렌즈를 선택할 수 있는 눈이라고 하면은 하나의 선택지로서 제시를 해드리고 그거를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선택지로 제시를 해드리고 본인도 고민해서 결정하신 경우에는 되게 만족도가 높은 거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지에 대한 장단점 설명드리고 환자분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 의사들의 책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경우가 주변에서 내 친구가 다초점 렌즈를 했는데 그거 불편하다고 하니까 무조건 단초점 렌즈 하세요라고 얘기 듣고 오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분은 다초점 렌즈를 안 넣게 되면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인데 그거를 고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람마다 나한테 맞고 안 맞는 게 다르기 때문에 친구가 좋다고 해서 그 결과가 나랑 똑같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 맞춤 그러한 상담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때 말씀드리는 게 내가 뭔가 제일 불편한 부분이 있을 때에 그 제일 불편한 부분을 1차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거를 개선하게 되면은 내가 현재 불편하지 않았던 부분이 새로 추가적으로 불편한 게 생기는데 네. 그것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술했는데 여태까지 아무 불편함이 없었던 거가 불편한 상황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수술해 놓고 나면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줬던 거를 뺏으면은 그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준 거는 그대로 유지시키고 새로운 거를 하나 더 주도록 해야지 하나 주고 또 뺏어가면은 분명히 그 뺏긴 것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담을 보통 해드리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내가 원래부터 안경을 썼었는지 근시인지 원시인지 내가 주로 근거리 생활을 하는지 원거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충분히 다초점 렌즈를 선택해야 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하게 상의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다초점 렌즈 수술을 받으시고 너무 좋으셔가지고 맞아요. 그냥 무작정 저는 다초점 렌즈 결정하고 왔습니다. 네. 그걸로 수술해 주십시오 하는데 눈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요. 네. 각막에 비대칭도 있고 망막 점막 같은 게 있고 네. 그래서 다초점 렌즈 성능이 100%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눈이라서 네. 조금 다른 선택지를 드리죠. 조금 더 그런 네. 눈에서도 성능이 잘 나올 수 있는 네. 프리미엄 단초점 렌즈라든지 그런 거를 권해드리는 경우에는 또 고집을 하세요. 내 친구가 받았는데 너무 딴 세상이고 가까이도 잘 보이고 멀리도 잘 보이고 다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말려야지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또 각자의 눈의 상태도 다르고 각자의 평생 살아오셨던 어떤 생활 습관 또 눈의 상태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근시인지 원시인지 그런 눈의 기본적인 상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환자분한테 최적의 인공성체를 권해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한번 수술을 받으시면은 되돌리기가 굉장히 좀 힘들죠. 네. 물론 렌즈를 교체하는 수술도 가능하긴 하지만 네. 그게 처음 수술하는 거에 비해서 좀 어렵기도 하고 첫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한 번의 결정이 중요하다 그러면 더 이제 부담이 되실 수도 있긴 한데 그 담당 선생님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시면 아마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런 다양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은 네. 페노픽스 프로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좀
기대가 되는 렌즈일까요? yes or no로 대답하면은 기대가 되는 그렇습니다. 네. 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굉장히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존의 페놉틱스라고 하는 게 시장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롱런할 수 있었던 렌즈는 그만큼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고 안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을 어쨌든 더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꼭 사용해보고 조만간 결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럼 다음 이제 후기를 네, 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최근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페놉틱스 프로에 대해서 해안서울안과 저 김명준과 네, 정태영 원장이 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